지니스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관 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브리핑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관망세 직구요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죠. 미국도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세 완화보다는 유지될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들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관망세입니다. 외국인은 특히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은 그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좀 빠져서 1301원 55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약세죠. 지금 자동차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도 약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좀 강하다 한다라면은 최근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리오프닝 섹터주도 오늘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강 등을 비롯해서 화장품 섹터 전반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용, 뷰티 섹터들도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sek터주들은 좀 하방 탄력은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다행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로봇 섹터주도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로보스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아침보다는 조금 탄력처럼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부터 좀 상승세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소셜 미디어 섹터라든지 컨텐츠 섹터, 엔터 섹터 조정입니다만은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조정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2333포인트, 일단 최대 지지선은 2320포인트 정도 좀 두고서 좀 시장 보시는 전략 좋겠는데요. 시장이 좀 연말로 갈수록 맥이 없고요. 금투세 여부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견은 좁혔다고는 하는데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여당 측에서는 100억 원, 야당 측에서는 30억 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어떤 또 오프닝 픽을 꼽아주실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우려감의 경기 민감주 섹터 약세. 오늘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이 30개 종목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현대차, 기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5%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저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안 좋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이거에 대한 우려감을 보여주는데 이 소비 위축에서 조그만한 것들은 소비 위축에 일단은 쳐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오프닝 섹터도 있고요, 서비스 소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소비, 필수 소비재 말고 큰 거,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큰 거. 소비할 때 뭔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위축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겠고요. 해당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기아,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맨날 눈만 뜨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랑 민감한 전방에 있는 소비산업 쪽에 있는 섹터주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최근에 환율 내려오다 보니 또 수출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생기고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 꺾이는 것 때문에 또 관련되는 부품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부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데 억지로 갈 필요는 없겠죠. 좋다고 하는데 가도 물리는 상황인데 안 좋다고 하면 억지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싸다는 생각으로 해당 종목들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의 뷰가 좀 바뀔 때까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 지표 외에도 시장 수급, 특히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외국인 수급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나서 해당 섹터주들을 매수해도 좀 늦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면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실 때까지는 일정 부분 관망해주는 자세가 좀 해당 섹터 쪽에는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경기 민감주, 특히 그 소비재 가운데서 좀 큰 돈이 들 만한 소비재에 대한 우려감들, 여기에 또 반도체도 좀 연계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오프닝 픽입니다. 우주항공, 방산 섹터 강세.
우주 항공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습이 또 있었습니다. 또 공습을 받아서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방위비가 결정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인데 일본에서 지난주부터 반격 능력을 공식화하면서 군사 대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산주 투자 포인트 어떤 거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유럽 쪽, 폴란드라든지 기타 등등 유럽 쪽으로의 수출 계약금 그동안 좀 계속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산 섹터 역시 전통적인 방어주입니다. 경기랑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수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만하고요. 주변국들의 정세도 그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끝날 것 같았었는데도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계속 공격을 더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미국도 계속 무기를 대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기 안 좋은데 그래? 그러면 실적이 견조한데 어디?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시 또 최근에 조정 오래 받았던 방산주 쪽으로 추세가 다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양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LIG 넥스원도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반등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주 항공 분야도 계속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섹터고요. 방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와 같이 곁들여서 본다면 이제 로봇 섹터 아까 아침보다는 조금 다운되긴 했습니다. 많은 로봇 섹터도 경기랑 무관하게 계속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계속 투자되어야 되는 섹터고요.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일자리 로봇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오히려 밀접하게 오히려 더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방산주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와 업황 개선 효과 속에서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이 점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세의 흐름을 따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고령화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하게 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전망들이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경기 민감주 또 경기와 상관없는 섹터 쪽으로 양분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경기에 좀 둔감할 수 있는 이런 국방 관련한 방산주라든지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런 쪽도 그쪽에 좀 엮일 수 있는 섹터인데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및 소비주 강세입니다. 중국 쪽에서 그 시위에 못 이겨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또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해당 섹터주들 지금 3년을 빠졌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지만 봉쇄를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푸른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중국의 봉쇄 해제,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해외의 모건 스탠리에서도 내년도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라고 말을 했듯이 결론적으로는 최악을 벗어나서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생기고 있는 섹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폭발적인 중국의 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특히 이미 그 섹터는 구조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효과가 내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제가 여행 관련주들 또 항공 관련주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공 보니까 다음 달 한 구정이죠. 그 설 때 동남아시아만 가려고 해도 비행기표가 2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없어서 난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오프닝 소비 섹터는 아무리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이 소비는 줄일 수 없다.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미용 뷰티 섹터, 제가 이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들이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들하고 그다음 보톡스 같은 거, 필러 같은 거 이런 쪽들하고요. 화장품 중에서도 메이크업 섹터 이런 쪽들 필수 소비재가 다 포함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세수는 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됐고, 항공도 지금 환율 내려오고 있으니까 수혜있겠고요. 여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쪽들. 그다음에 또 중국 봉쇄 완화로 따지면 컨텐츠, 엔터, 뭐 웹툰 다 최근에 시세가 나고 있긴 하지만 조정 이후에는 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계속 고려돼서 해당 섹터 보셔야 되겠고, 국내로 따진다라면 이제 마트류들 여기도 정말 거의 한 3년 빠졌습니다. 조금씩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도 필수 소비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빠지고 리오프닝 소비의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이 섹터 쪽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고요. 내년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아침에 좀 꺼내놓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최근에 EPS 전망치 변화율, 내년도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호텔 레저 조선, 그리고 에너지, 화장품, 의류,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증권, 필수재 등 은행까지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프닝 픽 전략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의 체크 포인트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리오프닝 소비 섹터, 중국의 봉쇄 완화, 한한령 해제 다 관련해서 뭔가 규제가 풀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수급으로 강하게 올랐었던 섹터주, 또 실적 우려감이 있는 섹터주, 대형주들 살짝 피하시고요. 당분간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리오프닝 섹터주들,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주들, 경기 방어적이지만 중국의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섹터주들의 조정은 계속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섹터 계속 관심 갖고 보시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도 보긴 봐야 됩니다. 1월 달에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케이스를 먹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이쪽도 기대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이라도 개선 효과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섹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